사람들은 재미라고 생각하면 뭐야 건성으로 한다는 거야 이런 뜻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고수인 사람들은 재밌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뇌를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서 유지하는 거죠. 네. 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이제 북토크 콘서트를 갔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주제가 재테크, 뭐 주식 이런 거였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보시는 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근데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남들처럼 뭐 사업 보고서 뉴스도 봐야 되고 너무 힘들다. 근데 그 강연을 해주신 분은 저는 이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숫자 파보고 재무제표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자체로. 물론 이제 그분은 잘된 분이죠. 그리고 그 질문을 한 분은 나아가야 하는 분이 있고 목적 자체가 이제 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수익이 많이 나니까, 투자가 잘 됐으니까, 그래서 더 재밌을 수도 있겠고, 그거를 좀 빨리 틀을 좀 잡아가야겠네요. 그 재미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재미라는 것이 뭔가를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해왔죠. 네. 근데 사실 재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즐거움과 재미를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예, 즐거운 건 말 그대로 그 자체로 즐거운 건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이 정도 몇 개 외에 그거에 몇 개 없으니까. 근데 재미는 좀 다르죠. 제가 강연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일을 할 때도 뇌가 즐거워하지 않는데 보상 중추가 자극받지 네. 않는데 게임할 때도 뇌가 즐거워하지 않아요. 게임할 때도 뇌가 그렇게까지 보상 중추가 크게 자극받지 않아요. 쾌감을 안 느껴요. 네. 근데 게임할 때 막 몰입해서 하잖아요. 심지어는 네. 막 열심히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훨씬 더 촘촘히 피드백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 예. 칼 한번 휘두를 때 피드백 오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어떤 게임도 피드백을 제거하면 사람들이 오래 하지 않습니다. 피드백이 없으면 오래 하기 힘들어지는. 게임할 때 스코어 창 지우면 아무도 안 해요. 네. 옛날에 애니팡 기억나시죠? 전 국민이 한 2년 하셨죠. 네네네. 애니팡을 삐용 하면서 막 사라지고 터지고. 스코어랑 실시간 랭킹, 이건 피드백이 게다가 더블이야. 두 개가 있죠. 네. 실시간 랭킹이랑 그 다음에 스코어 두 개 딱 싹 다 지우고 만약에 해보기 하잖아요. 그냥 그 행위 자체로만 5분 이상 하는 사람 없어요. 5분 이상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너무 지겹거든요. 정말 재미없어지죠. 재미없어지죠. 그러니까 재미가 네네네네. 뭐냐면 훨씬 더 구간을 잘게 썰어낸 자기 시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잖아요. 예. 서울에서 그럼 2시간 반 정도 걸리죠. 네. 되게 지루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 잘 가는 건 뭐냐면 쭉 KTX 시간표를 보고 서울 다음에 광명 다음에 오송 다음에 대전 뭐 그 다음에 뭐 동대구 이렇게 쭉 구간을 딱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시간에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분에 가지? 이렇게 한번 잘라봐요. 일단 해봐 그걸 내가. 네네. 그런 다음에 가다가 보니까 여기서는 2분 초과네? 여기서 1분 단축했네? 그럼 다음에는 그러면 제 시간에 가나? 뭐 이런 웃기지만 이런 게 가능해. 네, 그러면 부산에 와 있어. 네네. 심지어. 네. 네. 그러니까 8개 구간으로 쪼개고 난 다음에 한 구간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네. 금방 오죠. 금방 와요. 심지어는 저는 그 놀이를 했는데 동대구쯤 하는데 벌써 동대구야 짜증나게 막. 와, 신기하다. 그쵸. 그게 게임이에요. 게임이 아무런 스코어 없이 쭉 했다가 you win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철권 같은 게임을 해도 계속 바가 움직이잖아요. 바가. 네. 그쵸. 그러니까 스포츠보다 더 재밌어서 e스포츠가 됐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돈만 바라본다라는 걸 너무 진짜 또 무슨 또 신성 같은 얘기하고 있다. 돈만 바라보지 말라를 신성 같은 얘기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돈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즐기라는 것도 또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전략적인 얘기예요. 전략적인 얘기. 그러면 8개 구간으로 놓고 보면은 각 구간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가 의미한 에피소드가 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든 뭐든 그거를 8개의 종목으로 나누면 그렇죠? 소위 말하는 사업 보고서에 대한 지식, 뭐 예를 들어서 시총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세계 경제에 대한 동향에 대한 이게 과목이 8개가 생기지. 그럼 과목 8개 중에 4개는 그래도 점수가 괜찮았는데, 그래도 종합 점수는 별로지만, 이런 식의 이런 일들이 생겨서 내가 가져가는 것과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 결국은 그리고 이룬 것들과 이루지 못한 것들이 이게 좀 이렇게 이퀄라이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게임보다 중요한 게 게임 리포트고, 결과적으로 어떤 게임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와. 자기가 자기한테 플레이한테 더 자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듣던 한 분은 그래서요 저는요 해외 주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국내 주식하는 것을 증권사 앱을 다른 회사로 했어요. 네. 일단 그러니까 리그가 달라. EPL에서 좀 잘 안 됐는데 세리에에서 좀 성공할 수도 있어. 네네네. 이제 이러면서 머리가 좀 뜨끈해지더래요. 뭐 완전히 올인하자, 혹은 오늘부터 이제 다 그만두자 이게 아니라 네. 계속 더 보게 되더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는 코스닥이랑 코스피는 또 구분하셔도 되겠네요. 네, 벌써 구분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종목, 구간, 그 다음에 인터벌, 간격,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분을 하시면 셀프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게임의 정의예요. 피드백을 잘게 썰어주는 거, 매번 그때마다 주는 거. 네.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한 통에 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계란을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고 하면은 제가 이걸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제가 그러니까 앱을 10개를 설치하세요. 약간 이거 어떤 뭐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네,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게 학습량도 늘린다는 겁니다. 학습량도. 내가 모든 걸 한 계좌에서 관리하면 결국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것만 남죠. 그런데 참으로 인간은 재미있게도 마음의 계좌들이 있어요. 마음의 계좌들이. 네. 아까 보니까 그게 행동경제학이거든요. 네. 여기 행동경제학자 아까 보니까 있던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생각에 관한 생각. 네네네. 이거. 카네만. 네네.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예. 이거 절대 연출이 아닌데. 저희도 네. 얼마 전에 다뤘습니다. 노이즈도 있구나. 카네만 네. 책도 있네요. 밑에. 네, 노이즈도 있습니다. 네. 제 책은 없네요. 있죠, 당연히 있죠. 타인의 심리나 타인의 생각, 타인의 마음. 타인의 마음. 진짜 많이 읽으라고 또 이제 장렬합니다, 주변 사람들. 이제 나중에 돌려보시기가 가능하실 텐데요. 네. 우리 이대호 기자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라서 네, 맞아요. 지금 눈을 엄청 깜빡이고 계세요. 표가 나요. 근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해주신 죄송합니다. 말씀을 네. 노트 정리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어디까지 여쭤봤더라? 피드백 게임. 행동경제학. 네. 그래서 그게 행동경제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좌도 자꾸 쪼개고. 나누라, 많이 쪼개라, 그다음 나눠보라, 그리고 각기 다른 데다 설치해놓고 봐라. 그게 결국은 정해놓고 보면은 종목이, 그러니까 올림픽 우리가 왜 봐요? 대륙간컵 역도 선수권 대회 이런 거 안 보죠. 그다음에 뭐 국제 펜싱 대회 이런 거 단일 종목 잘 안 보잖아요. 네. 근데 올림픽을 자꾸 틀어놓고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볼 때 많죠. 네네. 왜냐면 그게 피드백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거든. 그게 올림픽이에요. 어느 경기장 중계 갔다가 저 경기장 중계 갔다가 막 이러고. 네네. 그러니까 뭐 A 종목에서 아까 탈락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B 종목을 가서 또 보죠. 다른 체육관으로 갑니다. 뭐 이렇게 네네네. 카메라 그렇죠. 넘기고. 네네. 사실 그걸 다 합치면 그게 역동성이죠. 역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나서 인생을 보면 무엇을 해서 후회한 것보다 무엇을 안 해서 후회한 게 더 많은데 네. 되게 웃긴 건 안 해서 후회한 것 때문에 큰 사고를 나중에 더 저지르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네네네. 그런 그 악순환이 벌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조금씩 하게 만들려면 채널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저도 그 증권사 앱이 4개가 깔려 있어요. 와. 4개가. 아니 뭐 교수님은 원체 큰 손이시니까. 큰 손이라뇨. 큰 손이 아니지. 저는 진짜 다수의 작은 손. 네. 그러니까 합치면 큰 손인가? 그럼요. 네. 큰 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주씩, 3주씩 가지고 있는 회사가 무수히 많으니까요. 무수히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 주식, 2만 원짜리 주식을 3주를 사서 6만 원인데, 네. 그렇게만 해도 그 회사 봉사 앞을 지나갈 때는 고개를 빳빳이 들게 된다. 더 관심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말하고 얘기하고 더 알게 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죠. 얻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미라고 생각하면 뭐야, 건성으로 한다는 거야? 이런 뜻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고수인 사람들은 재밌어서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은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죠. 네. 끊임없이 뇌를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서 유지하는 거죠. 그게 향유. 엄청난 무슨 뭐 몰입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데 그런 점 같은 조직들이 저는 진짜 점이지만 네. 우리한테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점이 하나도 우리한테는 큰 것들인 경우가 많죠. 그런 대가들은. 네. 대가급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계속 작은 점들이자 섬들인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향유가 다 좋은 거고 뭐 몰입은 다 나쁜 거고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몰입에 어떤 대한 환상을 우리가 버리자는 그렇죠. 것뿐이죠.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 차이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괴로워도 집중을 해서 목적 의식을 갖고 몰입을 해서 뭐 해내는 분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쾌감을 느끼는 또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방법의 차이니까. 네.